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변하지 않는 명작 쇼생크 탈출입니다. 스티븐 킹의 리타이어스와 쇼생크 탈출을 원작으로 프랭크 다라본트가 감독과 각본을 맡은 영화입니다. 촬영 감독은 로저 디킨스, 주요 출연진으로는 앤디 듀프레인의 역 팀 로빈스, 레드의 역 모건 프리먼이 주역을 맡았습니다. 제작비 2,500만 달러, 박스오피스 5,830만 달러로 겨우 이익을 낸 영화입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영구 보존되고 있을 정도로 높게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 관객평가 1위의 영화입니다. 줄거리부터 빠르게 요약하겠습니다.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은 은행의 부지점장입니다. 평범한 일상 와중에 아내를 살해했다는 유명을 뒤집어쓰고 교도소 쇼생크에 갇히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쇼생크의 첫날, 한 뚱뚱한 죄수가 감옥방에 완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소란을 피우다 보안관 헤들리에게 끌려나와 폭행을 당합니다. 심한 폭행이 이어지고 빠른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그대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교도소의 분위기를 눈치채기 시작한 앤디는 주인공다운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은행의 부지점장이었던 앤디는 보안과장 헤들리가 세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그 뒤로 교도관들의 연말 결산이나 교도소장이 돈 세탁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맥주를 얻어내는 등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교도관으로부터 신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앤디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보그스를 교도관이 직접 처리하며 앤디는 쇼생크에서 아무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때 더 이상 감히 앤디를 괴롭히는 죄수들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앤디는 악어새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앤디는 교도관의 말 잘 듣는 애완동물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비관적으로 봅니다. 앤디는 지속적으로 돌을 다듬는 취미를 가지고 도서관에 배치되어 일하며 친한 수감자들과 함께 죄수용 도서관을 꾸미는 등 안락한 수감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때 얌전하고 친절했던 죄수인 브록스가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앤디는 급히 뛰어가 브록스를 진정시킵니다. 브록스가 날뛴 이유는 가석방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50여 년 만에 교도소 밖으로 나가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소동을 일으켜 가석방을 취소시킬 거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앤디는 이를 진정시키고 브록스는 결국 감옥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브록스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던 브록스는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밥을 주는 등 시간을 보내다 큰 사건을 일으킨다면 다시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늙은 브록스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브록스는 교도소의 동료들에게 편지를 보낸 후 자살하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에는 나 같은 늙은 도둑 하나쯤 사라진다고 소란을 피우진 않겠지 라 적혀 있었습니다. 앤디가 수감 생활을 한 지 어언 19년째가 되었습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브록스를 추모하는 브록스 기념 도서관에 사설을 겸집하게 된 앤디. 그는 교도소장이 죄수들을 불법적으로 부리며 돈을 벌어들이면 그 돈을 세탁하는 일을 맡으며 앤디는 소장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던 날 젊은 죄수 토미가 새로운 수감자로 들어옵니다. 앤디는 젊은 토미의 검정고시를 도와주며 토미는 그런 앤디를 잘 따르게 됩니다. 앤디와 토미는 대화를 나누던 중 토미가 있었던 다른 감옥의 죄수 중 앤디의 부인을 살해한 진범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앤디는 이를 듣고 소장에게 말하지만 소장은 놓아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앤디를 독방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소장은 토미를 감옥 외벽 쪽으로 불러 그가 앤디의 무죄를 증언할 수 있는지 묻고 앤디를 잘 따르던 토미는 이에 긍정합니다. 하지만 소장은 간부를 시켜 토미를 저격해 죽이고 토미가 탈옥을 시도하다 사살했던 것으로 덮어버립니다. 독방에 들어간 지 한 달, 소장은 토미가 탈옥하다 죽었던 것을 앤디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토미를 아꼈던 앤디는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며 이를 포기해버립니다. 앤디를 비롯한 레드와 동료들은 소장의 지심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장은 생각할 시간을 한 달 더 주겠다고 말하고 독방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후 독방에서 나온 앤디는 삶에 의욕이 없는 듯 잡다한 일을 하며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앤디는 가장 친한 친구인 레드에게 쇼생크에서 나가게 된다면 자신이 말한 장소를 찾아달라 부탁하고 다른 친구에겐 밧줄을 얻어 감방으로 들어갑니다. 레드는 밧줄을 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앤디가 자살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날 밤은 어느 날보다 길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점호 시간에 앤디는 동료들의 걱정과 다르게 아예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악한 소장은 평소 앤디가 조각했던 체스 말을 집어던집니다. 하지만 그중 한 개가 앤디의 방 벽에 붙은 포스터를 뚫고 나갑니다. 이에 놀란 소장은 포스터를 뜯어보고 그 뒤에 작은 통로를 발견합니다. 앤디는 감옥을 들어온 뒤부터 수십 년간 벽을 조금씩 파 내려갔던 것입니다. 조각용 망치를 이용해 무른 벽을 조금씩 뚫고 나가면서 말입니다. 밧줄을 이용해 소장의 주요 계좌들의 정보와 필요한 물건들을 발에 묶고 수백 미터의 하수관을 기어가 쇼생크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후에 자신이 돈을 세탁할 때 만들었던 가짜 신분증과 계좌를 통해 소장의 돈을 전부 가진 채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앤디가 떠날 때 소장에 대한 폭로를 전달하고 소장은 붙잡히게 됩니다. 결국 앤디는 쇼생크를 구원하게 됩니다. 레드는 앤디가 떠나자 삶의 의욕을 잃고 교도소를 떠나겠다는 생각을 버린 채 가석방 심사에서 그전과는 다르게 강하게 말하며 어서 불합격 도장을 찍으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에서 진정 변화했다고 생각한 교도관들은 레드를 가석방시킵니다. 가석방된 레드는 브룩스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허락을 받지 않으면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등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러던 중 앤디와의 약속을 떠올리고 앤디를 찾아 떠나고 둘은 결국 해변에서 만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여러 영화 랭킹 사이트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부, 다크나이트 등 희대의 역작들 사이에서도 뒤지지 않습니다. 포레스트 검프, 펄프 픽션, 라이온킹 등 수많은 수작이 같은 해에 상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도를 높게 평가받아 지금처럼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은 전형적으로 잘 만든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시나리오, 대본, 연출, 촬영, 음향, 조명 등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훌륭합니다. 특히 스토리에서 지루할 틈이 없도록 내레이션을 적절히 배치한 것은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영화의 장면 하나하나 세밀한 연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앤디라는 평정적 인물과 레드라는 입체적 인물을 두어 영웅적 성격을 가진 앤디는 끝까지 영웅으로 남아 탈출하고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레드는 입체적으로 변화하여 결국 영웅적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그려냈습니다. 어찌 보면 레드가 주인공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 내레이션과 영화의 시점은 레드의 목소리,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탈출이지만 직역하자면 구원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제목은 약간의 스포일러를 포함하여 조금의 영화의 재미를 반감시킨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에서 쇼생크를 탈출하는 관점이 아닌 구원하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훨씬 더 깊고 입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장이 구원이 있다면 그 안에 있다면서 앤디에게 성경을 돌려줄 때 그 성경 속에는 암석 망치가 있는 것처럼 이 영화에서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제 영화 외의 이야기를 할 시간인데요. 영화 속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처음 앤디와 레드가 운동장에서 이야기한 씬은 무려 9시간에 걸쳐 촬영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 종일 캐치볼을 한 모건은 다음날 깁스를 한 채 촬영장에 오게 됩니다. 앤디가 쇼생크를 탈출할 때 지난 하수구의 오물들은 사실 오물이 아니라 초콜릿과 코코아 가루를 이용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배우인 팀 로빈스는 상당한 거구입니다. 때문에 주변 인물들의 키가 모두 작아 보이는 효과를 주었는데요. 실제로 188cm인 모건 프리먼이 평범한 키로 보였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알렌 그린을 추모하며 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화의 내용이 실화를 기반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감독의 매니저인 알렌 그린이 개봉 직전 에이즈로 사망하여 적은 문구입니다. 처음 설계했던 엔딩 장면은 버스를 타고 국경으로 가는 장면에서 끝이었지만 부족함을 느낀 제작진은 추가 장면을 촬영하여 레드와 앤디의 만남까지 영화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